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음,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이게 공유가 2008년도에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2008, 9년도에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우버닷컴, 우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차량 공유라든지 집 공유, 그간까지는 소유를 해야 된다는 패턴에서 공유를 해야 된다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거대한 어떤 하나의 묶음 단위, 블록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세분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게 저도 제 경험상 2000년도에 우리나라 벤처 열풍이 일 때, 그 앞전에 일었던 건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열풍이 일었죠. 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대한 것들이 되면서 2000년도에 벤처 열풍이 들 때,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어떤 묶음이 있었냐면, 그 당시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어 랩이라는 빌 그로스라고 하는, 회장이, 어, 빌 그로스가 맞죠? 뭐 어쨌든 그 회장님이 하셨던 아이디어랩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는 뭐 장난감 그러면 장난감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사이트를 만들고, 여성이면 여성의 쇼핑몰을 하나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책에 대한 쇼핑몰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만 만들어도 성공을 하던 때였어요. 그것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굵직굵직한 것으로 묶여지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다시 세분화돼서 차별화된 성으로 이제 경쟁력들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었죠. 지금 SNS의 플랫폼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우버가 가지고 가던 것을 각기 다른, 우버가 놓치고 있는 내지는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한 또 다른 소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거나,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가는 것에 그것의 부족한 부분들의 또 다른 공유, 뭐 이런 어떤 뭐 차량 공유가 됐든 내지는 어떤 집 공유가 됐든 이것을 세분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에 대한 스타트업은 에어뮬이라고 2015년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한마디로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해외를 여행할 때, 지금 현재 이 회사는 미국과 중국과 미국 이 양 도시를 움직이는 몇 개의 도시들을 지정해서 움직이는 비행기 안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루어진답니다. 초창기 2015년에서 16년까지는 약간 헤매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그런 과정을 이제 정리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트렁크를 공유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합니다. 트렁크. 여러분들이 뭐 해외여행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해외여행 갔다 보면 그 뭐 2박 3일이 됐든 4박 5일이 됐든 그 이상 15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체류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생필품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한국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 옷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그 현지에 가면 먹을 수 없는 음식에 관련 뭐 고추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루주루 준비를 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져가게 되다 보면 당연히 트렁크의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커질 수밖에 없지만, 그 비행기 안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중국 가는 사람이나 중국에서 미국 가는 사람들 안에 전부 15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 간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는 비즈니스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내지는 그냥 여행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행으로 간다고 해도 나는 2박 3일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체류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지참해서 가지고 가는 화물의 부피가 적거나 크거나 하나 양분화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그 에어뮬은, 이게 에어뮬이란 뜻이 항공의 에어란 뜻과 노새의 뮬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에어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공사의 뭐 짐꾼 역할을 하는, 노새 역할을 하는 거죠. 화물 역할. 실질적으로 이 에어뮬이 창업을 해갖고 짐 없는 사람과 화물 주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걸 딱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어, 틈새를 잘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죠. 코엑스나 내지는 킨텍스나 내지는 뭐 저쪽 고양시 쪽에 있는, 고양시에 킨텍스가 있죠.
코엑스는 삼성동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좌우지간 이런 전시회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시를 하다 보면 전시 참여 업체들이 많게는 몇백 개, 내지는 100개 이상,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모이다 보면 그 회사에서 알리려고 하는 각종 브로셔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테고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그만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매번 참여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전시회를 참여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료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한 게, 저도 이제 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던 사람이고, 국내나 해외나 지정해진 전시회들, 요즘은 잘 못 갑니다. 잘 못 가지만 예전에 참 많이 다녔어요. 놀러도 다녔으니까. 그랬으니까 그런 전시회 가서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그 한 업체들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하는 업체에 브로셔들을 다 모아갖고 그것을 하나의 패킹화 시켜서 그것을 해당 업체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시행할까도 하다가 멈춘 적이 있는데, 에어뮬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공사에서는 일정의 무게까지만 그 기본적으로 항공료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 화물 배송비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싸다 보니까 이 비싼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 비즈니스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내가 들고 갈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건데, 왠지 모르게 나는 다른 사람들 적으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특히 마약 이런 것들 잘못 적으면 그 안에서 그런 좀 저거 했다가 그런 거 나오면 바로 쇠고랑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몰랐다고 그래도 그게 소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가서 하는 그 보따리 무역해 오신 분들이 꼭 이런 모델이었어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한계치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가져오면 공기를 다 빼갖고 압착을 해갖고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공기만 탁 풀어놓으면 공기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생물이 살아나요. 깨 같은 건 바짝 저거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무게, 공간을 꽉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얘기는 실제로 무역하는 데서들 항공 같은 경우에 에어로 올 경우에는 그 싣는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가 비싸기 때문에 외국에서 무역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받은 것을 소량은 그 박스에서 다 집어넣어서 가져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그 중국은 따이공이라고 그랬고 일본은 뭐라고 그랬더라? 좌우지간 그런 개념들이 이 개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짐 없는 사람이 내가 어차피 비행기 싹을 짐이 없다고 해서 할인받아 주는 거 아니니까 믿을 수 있는 짐을 가지고 가서 도착하면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데는 경유해서 했을 땐 총 4개까지 가져갈 수 있다니까 4개면 왕복으로 개념을 하면 $500 정도를 벌 수 있대요. 50만 원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배낭여행을 가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배낭여행 가는 사람이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배낭할 때 최대한 줄이니까 결론은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저가 항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런 데서 뭔가 찾아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짐 없는 여행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행 시간과 공항 정보, 항공권 정보를 입력해서 화물 배정을 기다리면 된답니다. 여기에 별도의 에어뮬의 어플에 자신이 이 서비스를 신청한다, 비행 시간, 공항 정보, 항공권 정보를 입력을 하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화물 정보 배정이 된 걸 통보받고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서 이 손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입국장을 통과해서 현지에 있는 짐을 전달하면 끝인 겁니다. 소화물인 사람은. 그리고 아까도 미국과 중국과 미국 한다는데 뉴욕, LA, 세너제이 미국 쪽에 이제 도착하는 항공지는 여기고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해갖고 중국은 14도시로 가게 된답니다. 앞으로 홍콩까지 포함되려고 한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는 개당 150달러, 약 15만 원이 좀 넘겠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건 개당 100달러 정도가 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인당 편도 2개 왔다 갔다만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0달러가 됐든 200달러가 되겠죠. 근데 왕복으로 해서 총 4개가 될 때는 500달러까지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대요.
이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관건이 뭐였습니까? 총기, 그 다음에 화물 태우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화약, 무기류 뭐 이런 거 불법 화물들. 그래서 이 회사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공유욕을 많이 했대요. 어, 많이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바꾼 거죠. 화물을 고객이 보내려고 하는 화물, 뭐 거기 마약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보낼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직원들이 100% 검수를 해서 에어뮬 직원들이 검수를 해서 자사 책임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화물을 검사해서 당연히 이걸 보낼 사람은 동의를 해줘야겠죠. 사진을 찍어서 여행자한테 보내고 이 화물들이 있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화물을 여행 전용 가방에 넣은 다음에 QR 코드를 부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발 직전에 이 화면을 직접 그 두세 시간 전에 온 소화물을 물건이 적은 사람, 화물을 이송할 사람은 이 리스트와 이 제품이 맞는지를 확인을 전부 한답니다. 분실에 대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될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분실이 발생하거나 파손이 발생하면 이 회사에서 100% 책임지는, 에어뮬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지금 현재는 이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상태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발전을 했어요. 이 속도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겠죠. 자신의 가방을 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누군가 타인한테 뭘 적어한다는 게 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쓰지 않을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뭐 불법적인 걸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 근데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가방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옮겼는데 뭔가 분리하겠죠. A란 고객과 B 고객을 이렇게 분리해서 저걸 했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 이 물건을 맡긴 사람은 뭐 줄일 수는 있지만 과연 저쪽에 가서 어떤 백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있겠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아직 설명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그게 맹점으로 적용이 된다면 사업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겠죠.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노선도 늘린다는 얘기는 그런 점들이 소비자가 만족해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개념이 되겠죠. 에어뮬과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공유 서비스들이 이제 파생돼서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 저도 참 새로운 정보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이쯤 되니까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한국에는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욕망도 생기네요. 좀 시간을 더 내서 한번 좀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해 주시고요. 저하고 친구 맺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꾹,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